안녕하세요. 산업안전실무 3강 재원인 분석 방법 및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재원인 분석 방법 그리고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통계적, 시스템적 원인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간접 원인, 직접 원인, 기인물, 가해물 등 재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원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성 요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골상, 즉 생선의 뼈를 그리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뼈대가 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분류는 인적 측면, 그리고 물적 측면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과 외적, 환경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특성 요인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걸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으로서 팔레토프라고 하는 이 방법에 의해서 인자별 서열화를 통해서 중요 인자를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은 X축을 사고 형태로 본 거죠. Y축을 발생률로 봤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발생률이 있는가를 봤을 때 기임과 물건의 맞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아울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중대재해는 추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즈도라고 해갖고 2개 이상의 그 문제 관계를 분석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하면서 보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자면 재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경우에 불완전한 상태를 A라고 봤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불완전한 상태가.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의 두 가지 원인으로서 되는 것들은 C라고 하는 영역에 교차되어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겠죠. 요 D는 뭐가 있어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원인이 아닌 그런 경우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해서 원인 분석을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도,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 관리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월별로 X축을 월별이라고 보고 Y축을 재수라고 봤을 경우에 이러한 피크로서 표시가 될 수 있죠. 재해의 추이를 그래프화해갖고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여기가 상반 관리 한계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달하고 2월 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달. 6월 달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재해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인 분석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정량적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원인
또는 시스템적 안전 분석이라는 것은 정량적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사건 수 분석이죠. 이벤트 트리 어나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사건 수 분석. 그것은 귀납적인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이 여기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피라미드 형태에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버텀업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는 우리가 고소 작업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고소 작업에 의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신체가 균형을 이루는 거와 그 다음에 실족하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성공과 실패로 표시가 되겠죠. 실패. 성공과 실패로 표시되는 겁니다. success하고 failure가 돼갖고 두 가지 일어날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0.9가 신체 균형을 이뤄서 별 문제가 없죠. 0.1, 10% 정도는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단계에서도 안전대 착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0.8이라고 하는 거고 안전대 미착용은 0.2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0.7, 70%는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는 안전망이 미설치된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실패로 쭉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망이라고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거냐 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곱하면 되죠. 여기 0.1 곱하고 0.2 곱하고 0.3 곱하죠. 0.1, 0.2, 0.3 곱해서 0.006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이 정상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0.9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정상은 0.1에 0.8이니까 0.1 곱하기 0.8에서 0.98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건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적인 안전 원인 분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는 FTA라고 하는 결함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것은 연역적이죠. 연역적 분석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파이어가 있으면 불이 난다. 화재가 있으면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는 점화원과 이그니션 소스인 점화원과 그 다음에 연료와 그 다음에 산소 이게 다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엔드 게이트라고 그럽니다. 엔드 게이트. 여러 가지가 다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는 이와 같이 표시되는 게 오화 게이트. 오화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화, 화염이 있다. 그러면 그럼 올라가는 거죠. 또는 열이 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이루어져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원인 분석,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통계, 산업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발생 모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관리적인 원인, 이게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관리적인 원인에서 기술적, 교육적, 작업 관리상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고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기인물과 가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기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또는 환경,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기인물입니다. 물체와 환경을 포함하는 것을 기인물이라고, 가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물질을 가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물이 사람, 작업자와 접촉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재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재해의 발생의 과정,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원인의 세부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간접 원인 중에서 사망재해가 일어나는 간접 원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작업 관리상의 원인, 보통 3위라고 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3위인데 우리가 education이죠.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적인 원인과, 요건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적인 원인과, 그리고 사망재해 통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enforcement가 아니고 작업관리상의 원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작업관리상의 원인은 작업 준비의 불충분, 인원 배치의 부적당, 작업 수칙의 미제정, 작업 지시 부적당, 그 다음에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 이런 것들이 작업관리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거니까 이미 다 알 수 있겠죠. 교육적인 원인은 어떠한 교육의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안전 지식의 부족이라든가 경험 훈련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서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상태와 환경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 상태와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작업 환경이 불량한 것이 불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물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안전 방호 장치 결함이라든가 보호구의 결함이라든가 물의 배치 및 작업 장소의 불량이라든가 작업 환경의 불량, 결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작업 환경의 불량이 결국은 불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산 공정의 결함이라든가 경계 표시 설비 결함, 이것도 불안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상태를 불안전한 상태로 바꾸는 행동, 또는 재발생의 조건을 완료시킬 우려가 있는, 발생의 조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안전심리라는 것도 배우고 리더십도 나오고 여러 형태의 심리학적인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안전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기반의 안전, BBS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셨죠. 행동 위주의 안전, 행동
주관 안전 뭐 그렇게 돼 얘기했죠. 그래서 behavior based safety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의 그 불안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들이 뭐냐? 지식의 부족, 기능의 미숙, 태도의 불량, 인간 에러, 인적 휴먼 에러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결국 불안정,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다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모르면 용감하죠. 알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전한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전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경우에 여기는 위험 장소의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불안전 상태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유형별로서는 기음물이 관계한 현상으로 우리는 분류를 해서 13가지 항목을 재해 유형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순수한 말로 이게 통계를 낼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는 이러한 말들도 많이 써요. 추락, 전도, 이런 거 다 쓰는데 통계를 낼 때는 이러한 기인물과 관계에 대해서 13개 항목으로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쓰는 것은 떨어짐은 추락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짐, 전도, 깔림, 뒤집힘, 전도, 부딪힘, 충돌, 물건에 맞음. 이거 물건에 맞음은 낙하하고 비례가 물건에 맞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너짐, 끼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서 유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추락, 그 다음에 끼임, 물건에 맞음, 뭐 끼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의 그 통계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기인물과 가해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주 시험에도 나오죠. 기인물과 가해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인물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물체라든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접촉해서 위해를 가한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죠. 누가 정을 가지고서 이걸 깨고 있어요. 파편이 날아가서 이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기인물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정이 되는 거죠. 정. 그 다음에 가해물은 파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사면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기인물은 경사면이 되는 거죠. 가해물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비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계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인물은 비계가 되는 거고 가해물은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지붕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그 물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그런 기인물은 지붕이 되는 거고 가해물은 뭐가 되는 게 콘크리트 블록이 되는 겁니다. 크레인이 있는데 크레인에서 그 매단 물건이 지나가는 작업자를 때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기인물은 크레인이 되는 거고 가해물은 매단 짐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렇게 짐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발등을 찧었어요. 그러면은 가해물은 바로 요 운반물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기인물과 가해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유형 13가지 중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례 같은 얘기죠. 붕괴, 도괴, 협착을 고용노동부의 재통계에서 표현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쓰시오. 추락은 떨어짐, 전도는 넘어짐,
또는 깔림, 뒤집힘, 충돌은 부딪힘, 낙하와 비례는 물건의 맞음, 붕괴와 도개는 무너짐이죠. 협착은 끼임,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많이 혼동해서 쓰고 있죠. 법에서는 추락이란 말 많이 쓰고, 그러나 통계를 낼 때는 순수한 우리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재조사 시 유의사항 중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피해자의 구조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겠죠. 목격자의 증언 등 사실 위에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한다. 참고로만 하는 거죠. 조사는 2인 1조로 한다. 2인 이상으로 실시를 한다. 기계 설비에 관한 재요인만 직접적으로 도출한다.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람과 기계 설비의 양면에 관한 재요인을 모두 도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급적 재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 사고 발생 경향 등을 참고하여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의 사망재해의 직접적인 불안전한 행동 10가지 항목은 여기서 보면 사망재해의 불안전한 직접 원인의 불안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를 항목을 쓰라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보통 3가지 또는 많아야 5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5가지 암기하기 쉬운 걸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위험 장소의 접근, 안전장치 기능 제고,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그리고 기계구의 잘못 사용, 운동적인 기계 장치의 손질,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거를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기록 보존 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 사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록 보존 대상은 모든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산업재해는 다 기록 보존이 대상이 되고, 고용노동부에다가 보고 대상은 3일 이상의 휴업재해,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인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산재 통계를 내는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휴업재해만이 산재 통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통계에 잡히는 재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일 이상, 나흘 이상의 요양휴업재해만이 통계에 잡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FTA에 관한 얘기인데, Fault Tree Analysis라고 해서 결함수 분석이라고 하죠. 결함수 분석. 이 결함수 분석에 대한 중에서 미니멀 컷셋이라고 하는 것과 미니멀 패스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인간공학이라든가 위험성 평가에서 이미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 안 하신 분은 그냥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니멀 컷셋은 시스템이 고장나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의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컷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FT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역법 아니에요? 탑이 있으면 탑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역법에서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란 말이에요. 화재라든가 또는 폭발이라든가 또는 뭐 붕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미니멈 컷셋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고장나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상을 얘기하죠. 미니멈 패스입니다. 패스. P의 길이라는 뜻인데 미니멈 패스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해물과 기인물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동영상은 어떤 거였냐면은 작업자가 프레스 앞에서 몽키 스파너로 금형의 볼트를 풀고 버튼을 누르니 슬라이드가 프레스죠. 프레스에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오고 손으로 금형을 들어 올리던 중 금형을 놓치면서 금형이 발동을 찍은 거예요. 떨어져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안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 코팅된 목장정을 끄고 있다. 프레스 페달에는 방어 장치가 없는 그런 행터다 이렇게입니다. 그 영상 속에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프레스에. 그런데 가해물은 뭐냐? 영상 속의 가해물은 뭐냐? 가해물은 결국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아프게 한 그것이 바로 가해물이 되겠죠. 그래 가해물은 금형이 되겠습니다. 금형. 가해물은 금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가해 물체를 불착,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하지 않도록 슬라이드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방어 장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방어 장치. 그것은 바로 안전 블록이죠. 이렇게 안전 블록, 이런 안전 블록. 슬라이드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수리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러한 안전 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그러죠. 약칭해서 안전보건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보건 규칙에 102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이러한 안전보건 규칙에 나오는 그러한 공학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및 원인 분석에서 우리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은 3일 이상의 휴업재해다. 고용노동부에다가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해 조사표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이것이 산업재해 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우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유황을 요하는 재해가 바로 재해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의 조사 대상이다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는 거 하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찾는 건 어디서 찾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치면 법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외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른다. 그럼 부동산 법을 치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을 끊임없이 찾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산업 안전보건 개선 계획상의 안전보건 관리 예산 항목 4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보건 예산 항목, 안전보건관리 예산 항목은 뭐가 있을 것이냐. 안전보건 교육비, 건강관리비, 보호구 구입비, 안전보건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안전관리 예산에 들어간다. 안전보건관리 예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동영상을 보는 작업형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 작업형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붕에서 채광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추락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느냐. 지붕에서 특히 채광창 덮개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락재해를 지붕에서 일할 때 생기는 추락재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붕 작업 시 지켜야 하는 안전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지붕에서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붕으로 승하강하기 위한 견고하게 고정된 비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후 채광창 위에 채광창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잘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붕에서 추락이 일어날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재해 사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붕 대들보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최근에 4년 동안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169명이 사망했어요. 이거는 TBM을 툴박스 미팅을 활용하는 자율점검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TB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를 얘기하죠. 10분 정도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지붕 대들보의 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신축이라든가 공장 및 축사의 지붕 개보수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것도 있고 강판을 교체하는 작업, 지붕의 강판을 교체하는 작업 속에서 또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안전 조치는 뭐냐? 지붕 진입을 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붕의 작업 시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등의 견고한 덮개를 설치해. 덮개입니다. 견고한 발판과 덮개. 그 다음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로서는 경사지붕 최단면에 안전대 부착 설비. 이 안전대 부착 설비도 안겨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대 착용, 걸기, 이런 것을 들 수 있어요. 여기 또 지붕 가장자의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것. 이러한 내용이 우리 동영상에서 이미 봤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자율점검 항목으로서 사전 확인과 구조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사실 확인은 뭐예요?
이 이동 통로, 작업 발판 설치,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판, 덮개,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가, 추락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조 안전은 견고한 덮개, 안전 난간이 설치하게 할 때는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 그 다음에 지붕 진입의 승강 설비, 승강 설비는 고정형, 고정식 사다리, 워킹 타워, 고소 작업대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락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안전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분다든가 눈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업 발판, 승강 설비와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을 하는 거죠. 지붕 위에 자재를 과적하거나 한 걸에 집중하여서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온 거 있죠. 지붕에다 그 바람이 날아가는 건축 자재를 올려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바람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대책을 쓰시오 하는 그러한 동영상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그 다음에 사전에 안전수칙을 교육을 해, 작업 지휘자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내용으로서 우리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대책으로서 제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산업안전 실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실기시험, 필답과 작업형, 동영상 작업형을 시험 보는 학우님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주요한 시간으로서 될 것이라. 그것이 주 목적으로 이 강의가 개설되고 이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가 제 사례를 보면서 동영상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재해의 원인 분석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기인물과 가해물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